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모든 언론이 오늘 그 보도하기를 예상보다 이탈표가 적게 나왔다. 마치 많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듯한 뉘앙스의 보도들이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분명히 이탈표는 더 나왔을 거다. 더 나왔을 거다. 그런데 왜 17표가 여전히 모자랐냐. 이거는 좌파 쪽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렇게 마음대로 추정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이탈표가 더 나올 거라고 하도 그냥 기정사실처럼 떠들어댔다가 막상 결과가 17표 차이로 그대로 나오니까 어떻게든 자기들 주장을 변명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분명히 더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17표 차이가 계속 나왔냐? 야당에서 이탈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이건 증명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인데 누가 사실은 내가 더불어민주당인데 나 반대표 던졌어 라고 나설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어떻게도 해도 증명할 수 없는 이 주장을 그냥 해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당 또 언론들이 어떻게 떠들든 상관없이 저는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야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있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에는 뭐냐면 이재명이한테 공천 학살당한 이를테면 설훈이니 홍영표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21대 지금까지는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 나왔을 거고 이 사람들은 아마 이재명이 꼴보기 싫어서라도 찬성이 아니라 반대표를 던졌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좌파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 순진한 얘기. 이거나 알면서도 자기들 예측 기사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교묘한 말장난이거나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한테 학살당했다고 저 종북 주사파가 우파가 됩니까? 그런 종북 주사파 봤어요? 제가 설훈이나 홍영표를 제가 예로 드는데 그 밖에도 대부분의 학살당한 좌파들은 말이죠. 이재명이나 개딸들보다 훨씬 더 종북 주사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념적으로 훨씬 더 좌파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이재명이한테 학살당했다고, 이재명이 꼴보기 싫다고, 이재명이 물먹이자고 반대표를 던져요? 그건 종북 주사파가 어떤 세력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저는 179석, 179표죠, 찬성. 전 좌파들 이탈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특검 이거 안 돼 라고 거부를 던질 자는 단 하나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쪽은 어떠냐? 이 황보승이하고 하영재 이 두 사람이 무소속이지만 우파 아닙니까? 포함해서 115명이 표를 던졌고 그중에 무효표가 4표가 나왔어요. 기권이 아니라 무효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했지만 그중에 1명은 설득당해서 부결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21대 국회의원들 낙천됐거나 낙선돼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나 찬성할 거야 라고 입장 표명한 사람 중에 1명 정도는 저는 부결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넷은 뭐냐? 기권과 무효는 다릅니다. 기권은 아예 안 나는 것인데 무효는 표결에 참여했는데 무효표가 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찬성 200석을 만드는 거예요. 찬성 200석.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찬성 196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로 만들어도 찬성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좌파들의 드라이브에 합류가 안 되는 거죠. 이 무효표가 가를 써놓고 뭐 다른 부호를 붙여서 무효표가 됐다는데 뭐 그거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자로 하는 게 아니고 종이에다 쓰는 거거든요. 가냐 부냐. 가는 찬성이라는 뜻입니다. 가라고 써놓고 뭔가 다른 이 부호를 찍어가지고서 무효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표는 저는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안철수, 유이동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개인적으로는 가라고 썼으니까 자신의 소신을 꺾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부호 덧칠하면은 무효된다는 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가라고 써서 개인 소신이라고 하는 찬성은 관철시키고 이렇게 덧칠해가지고서 무효표를 만들어서 찬성표는 안 만들어준 거예요. 찬성과 찬성표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것과 찬성표를 던져서 저 종북주사파들의 드라이브에 힘을 걸어주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는 찬성이라는 개인 소신과 거부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당론 사이에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찾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좀 옹색하죠. 그러나 어쨌든 좌파들의 찬성표에 힘을 보태주지 않았다. 좌파들이 그렇게 분열시키고 교란하고 온갖 공작을 다 했지만 좌파들의 페이스에 말리진 않았다. 그 하는 점에서 저는 이 무효표가 갖는 그런 옹색함에도 불구하고 좌파 페이스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본회의 결과를 국민의힘의 완승, 국민의힘의 선방과 완승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8년) 전 탄핵 사태가 우리들한테 준 교훈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김무성이와 유승민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면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지금 그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탄핵 사태 후 지금껏 완전히 정치 건달이 돼 있잖아요. 정치 백수가 돼 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22대 국회에 들어갈 당선인들도 아주 똑똑히 봤을 거예요. 아, 대통령을 죽이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내가 그 자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순간 다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이 8년 전의 그 처절한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탈자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변화입니다. 총선 후 대통령이 보여준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또 국민의힘 여당과의 소통,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만났어요. 또 당 지도부도 달라졌습니다. 그냥 지침 주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원내대표를 그만둔 윤재옥조차 마지막까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탈표가 한두 표라도 더 나오면 우리가 다 죽는다. 설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이번 국민의힘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여러 수십 번도 더 말씀드린 건데 대통령의 권한, 비록 192대 108로 압도적인 다수파를 상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거부권, 인사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을 국민의힘이 레버리지로 잘 활용만 한다면 192석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고 192석을 무릎 꿇릴 수 있다. 바로 그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핵심, 대통령과 108석의 집권당이 하나만 되면 무적이다. 이거를 이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리고 22대 국회의원으로 될 당선인들이 분명히 인식한 것 같다. 그야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다 죽는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국민의힘이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성욱 칼럼, 대통령과 집권당이 하나가 되면 뭐든지 막아낼 수 있다. 철벽을 쌓아놓으면 답답한 건 저 종북 주사파들이다. 그러면 저것들이 먼저 백기 들고 타협하자, 협상하자고 올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들이 될 국민의힘 108명의 당선인들이 정말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어제 국회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정도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느낌을 가졌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